강원도 산골은 겨울이 오면 세상이 꺼진다. 바람은 산등성이를 칼날처럼 넘어오고 눈은 사람의 숨까지 얼려버린다. 그런 곳에 관아가 하나 있었다. 작고 낡고 늘 추웠다. 그리고 그 관아 뒷마당에는 돼지우리가 있었다. 사람들은 돼지를 더럽다고 했지만 그 돼지우리만큼 솔직한 곳도 없었다. 배고프면 꿀꿀대고 아프면 눕고 기쁘면 꼬리를 흔든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짐승들. 그 돼지들을 돌보는 머슴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칠성. 성씨도 본관도 제 이름 석자도 제대로 모르는 사내였다. 관아 사람들은 그를 바보 칠성이라 불렀다. 명령하면 예하고 억울해도 예하고 맞아도 예하고 빼앗겨도 예하는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돼지들은 칠성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돼지우리 문을 열면 돼지들이 먼저 다가와 코를 비볐다. 칠성은 그것만으로도 웃었다. 그래, 너희라도 내 편이구나. 칠성의 하루는 늘 같았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관아 마당을 쓸고 형방 심부름을 하고 마지막은 돼지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그 일을 천하의 천한 일로 여겼다. 하지만 칠성은 정성을 쏟았다. 관아 사람들이 버린 밥찌꺼기라도 얼어붙지 않게 따뜻한 물을 섞어 죽처럼 만들어 주었다. 그날도 그랬다. 섣달 끝자락, 밤이 길고 별이 날카로운 겨울밤이었다. 관아의 등불은 하나 둘 꺼지고 사람들은 아랫목에 파묻혀 코를 골았다. 칠성은 혼자 돼지우리로 갔다. 돼지들은 배고픈지 울어댔고 칠성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먹이를 부었다. 그때였다. 지푸라기 더미 구석,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처음엔 쥐 소리인 줄 알았다. 산골 관아는 쥐가 들끓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 약했고 너무 가늘었고 무엇보다 숨 같았다. 칠성은 귀를 기울였다. 숨이 끊어질 듯 이어지는 신음. 칠성은 지푸라기를 걷어냈다. 그 순간 칠성은 세상이 멈춘 줄 알았다. 거기에는 갓난아기가 있었다. 탯줄이 제대로 잘리지도 않은 채 피가 굳어 검붉게 붙어 있었고 살갗은 파랗게 얼어 있었다. 아기는 눈도 뜨지 못한 채 작은 주먹을 쥐고 덜덜 떨었다. 칠성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여기가 어디인가? 돼지우리다. 사람 하나 버리기 딱 좋은 곳이다. 누가 이런. 그때 돼지 한 마리가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왔다. 굶주린 암돼지였다. 배고픈 돼지의 눈은 무섭다. 짐승의 눈은 계산이 없다.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만 있을 뿐이다. 암돼지는 아기에게 코를 갖다 댔다. 그리고 이빨이 번뜩였다. 칠성은 생각할 틈도 없었다. 그는 그대로 돼지우리 안으로 몸을 던졌다. 이놈들아, 안 돼. 돼지들이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암돼지는 버텼다. 칠성은 맨손으로 암돼지의 주둥이를 밀어냈다. 날카로운 이빨이 손등을 스쳤고 피가 났다. 칠성은 아기를 품에 안았다. 그 순간 아기의 몸에서 전해지는 차가움에 칠성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살아야지, 살아야지. 칠성은 자기 누비옷을 벗어 아기를 감쌌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아기 위에 덮었다. 바람막이가 되어주려고, 자기 체온을 나눠주려고. 그날 밤 칠성의 삶이 갈라졌다. 아기를 만나기 전의 삶과 아기를 만난 후의 삶으로. 칠성은 아기를 숨겨야 했다. 관아에서 아기 소문이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어디서 훔쳐왔냐? 역적의 씨 아니냐? 그 말이 나오면 칠성은 죽는다. 아기도 죽는다. 칠성은 아기를 돼지우리 옆 헛간으로 데려갔다. 집더미를 두껍게 깔고 돼지들의 따뜻한 김이 들어오는 쪽에 자리를 만들었다. 아기는 울 힘도 없었다. 그저 작게 숨을 쉬었다. 칠성은 속삭였다. 걱정 마라. 내가 살릴게. 그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너무 귀한 이름은 안 된다. 눈에 띄면 빼앗긴다. 그래서 칠성은 말했다. 버비,
법 없이도 바르게 살아라. 남이 너를 밟아도 넌 남을 밟지 마라. 그 이름은 소박했지만 훗날 강원도 산골을 뒤흔드는 칼이 된다. 문제는 아기가 병들었다는 것이었다. 돼지우리 바닥에서 옮겨왔으니 상처에 똥독이 올랐다. 열이 들끓었다. 의원? 돈이 없다. 관아에 들키면 끝이다. 칠성은 밤마다 산을 헤맸다. 스님에게 들었다던 진액풀, 독을 빼는 풀, 상처를 가라앉히는 풀을 찾았다. 손이 얼어 감각이 사라져도 발이 눈에 빠져도 칠성은 멈추지 않았다. 풀을 찾아 씹었다. 자기 입안에서 쓴맛이 퍼졌고 그 즙을 아기의 상처에 발랐다. 아프지? 아프면 내 손 물어도 된다. 아기는 울지도 못했다. 눈물도 얼어붙을 것 같은 겨울이었다. 사흘째 되는 밤 칠성은 거의 미쳐 있었다. 아기는 저지없어 울었다. 밤마다 울면 들킨다. 칠성은 관아 부엌 쪽을 기웃거렸다. 마침 솥바닥에 눌어붙은 쌀 앙금이 남아 있었다. 칠성은 그것을 긁어모아 깨진 바가지 조각에 물을 섞었다. 자기 침으로 조금 풀어 미음처럼 만들어 아기 입술에 대었다. 그때 이방에게 들켰다. 이 천한 놈이 부엌을 훔쳐. 칠성은 변명하지 않았다. 맞았다. 뺨이 터지고 등이 갈라졌다. 그런데도 칠성은 바가지를 품고 헛간으로 돌아왔다. 피 묻은 손으로도 아기 입술에 미음을 적셨다. 아기가 아주 조금 삼켰다. 그 순간 칠성은 울었다. 먹네 먹어 살아있네. 칠성은 그날 처음으로 자기 인생이 쓸모있는 것 같았다. 뻐비는 자랐다. 기적처럼 살았고 기이하게도 귀가 밝았다. 칠성이 헛간을 형방 창문 아래로 옮긴 날부터였다. 그곳은 판결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자리였다. 사또가 죄인을 꼬집는 소리, 아전이 법조문을 읽는 소리, 억울한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 칠성은 그게 다 소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법인은 달랐다. 법인은 그 소리를 모조리 외웠다. 5살이 되던 해 법인은 똑같은 문장을 중얼거렸다. 피고는 고개를 들라 형전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칠성은 깜짝 놀라 물었다. 법아 그게 뭐고? 법인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야. 그 말은 너무 이상했고 너무 어른 같았다. 결정적인 일이 벌어진 건 칠성이 사또의 가마를 닦던 날이었다. 칠성은 바보라 손이 둔했다. 가마 옆면에 작은 흠집이 났다. 이방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곤장 50대 본보기로 쳐라. 칠성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그때 작은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그 판결은 틀렸어요. 사람들이 돌아봤다. 헛간에서 살던 작은 아이 법이가 서 있었다. 이방이 비웃었다. 돼지우리 새끼가. 법이는 또박또박 말했다. 과실로 인한 기물 파손은 물건값을 변상함으로써 죄를 가름한다. 이게 법이에요. 순간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다. 이방이 소리쳤다. 내가 뭘 안다고. 법이는 고개를 들었다. 지난달 김진산의 머슴 사건에서 당신이 형전을 들먹이며 뒷돈을 받고 판결을 바꾼 것도 법이에요. 이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법이는 그날의 말투까지 흉내냈다. 어허, 이건 정이 있지 않느냐. 그 한마디가 완벽히 똑같았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이방은 그 자리에서 물러섰다. 곤장 50대는 사라졌다. 그날 이후 법인은 앵무새 소년이라 불렸고 더 무서운 별명이 붙었다. 꼬마 판관. 법위의 헛간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억울한 과부, 사기당한 장돌뱅이, 땅을 빼앗긴 노인, 맞고 쫓겨난 아이까지. 법인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법을 외웠다. 법만 외운 게 아니라 사람이 살 길을 말했다. 그 유명한 사건은 과부 연화의 땅 소송이었다. 연화는 젊은 과부였다. 남편이 죽자마자 최부자가 찾아와 말했다.
이 땅은 원래 내 땅이다. 내 남편이 빚으로 넘겼다. 연화는 그런 적이 없었다.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었다. 관아는 문서를 믿는다. 연화는 죽으려 했다. 그때 법이가 나타났다. 죽지 마요. 문서는 거짓말을 못해요. 사람이 거짓말을 시키는 거지. 법이는 연화와 함께 관아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비웃었다. 돼지우리 판관이 무슨 수로. 법이는 문서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냄새를 맡았다. 박하 냄새가 나요. 사또가 말했다. 인주 냄새겠지. 법이는 고개를 저었다. 어제 장터에 새로 들어온 인주가 박하를 섞었다고 했어요. 이 문서는 3년 전 문서라면서요? 근데 왜 어제 들어온 냄새가 나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법이는 도장색을 가리켰다. 3년 묵은 도장인데 왜 이렇게 곱죠? 진짜라면 색이 죽어야 해요. 최 부자가 소리쳤다. 이 꼬마가 헛소리를. 법이는 눈을 감고 최 부자가 장터 뒷골목에서 왕서방과 인주를 사던 대화를 그대로 재현했다. 목소리, 억양, 말버릇까지. 내가 이걸로 과부 땅을 먹을 거야. 조용히 해. 들키면 큰일이야. 최 부자의 얼굴이 무너졌다. 결국 사또는 판결을 바꿨다. 연화의 땅은 돌아갔고 최 부자는 벌을 받았다. 그날부터 법이의 이름은 산골을 넘어 퍼졌다.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만 오래 살게 두지 않는다. 법이의 명성이 커질수록 사또의 눈빛이 변했다. 변 사또는 한양으로 영전하기 전 굴량미백 가마니를 빼돌릴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죄를 바보 머슴 칠성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을 세웠다. 칠성은 바보라 반박도 못할 것이고 그 애새끼는 귀가 밝아 후환이 된다. 사또는 이방에게 말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라. 그 모의를 법이가 우연히 들었다. 법이는 얼굴이 새하얘져 칠성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 도망가요. 사또가 아버지 죽이려고 해요. 칠성은 믿지 못했다. 사또 나으리가 그럴 리가. 법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제가 들었어요. 말 그대로 들었어요. 두 사람은 관아를 빠져나가려 했다. 돼지우리 구석개구멍, 그 좁은 탈출로로. 하지만 이방은 이미 거기 있었다. 도망은 실패했다. 칠성은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고 법이는 쌀창고에 갇혔다. 감옥에서 칠성은 미쳐갔다. 자기 목숨은 괜찮았다. 하지만 법이가 굶을까봐, 춥게 있을까봐, 맞을까봐 사또는 칠성 앞에 종이를 내밀었다. 굴량미를 내가 훔쳤다. 자백해라. 그리고 법이는 내 노비가 된다. 지장 찍어라. 칠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때 사또가 웃었다. 그럼 쌀창고에 불을 지르지. 내 아들부터 타 죽을 것이다. 칠성은 숨이 막혔다. 아들이 불에 타는 상상이 눈앞에 펼쳐졌다. 칠성은 무너졌다. 피 묻은 엄지로 거짓 자백서에 지장을 찍었다. 그리고 울며 말했다. 법이만 살려주이소. 그게 바보 아비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법이는 바보가 아니었다. 쌀창고에서 법이는 보초포졸들의 대화를 들었다. 사또가 둘 다 없앨 거래. 증거가 남으면 안 된다잖아. 법이는 이를 악물었다. 항아리 조각을 주워 밧줄을 끊었다. 쌀가마니를 쌓아 환기구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형장으로 달려갔다. 형장에는 북이 울렸다. 죽음의 북소리였다. 칠성은 묶여 있었다. 피투성이었다. 그런데도 칠성은 웃었다. 법이는 살겠지. 사또 나으리가 약속했으니. 마지막으로 칠성은 말했다. 우리 법이 찬밥 말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만 주이소. 망나니가 칼을 들었다. 그때 멈춰. 아이 목소리가 형장을 찢었다. 법이가 뛰어들어 칠성을 감싸 안았다. 우리 아버지 죽이지 마. 사또가 소리쳤다. 저 아이를 잡아라.
뻐비는 피를 닦지도 않고 사또를 가리켰다. 도둑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당신이야. 사또가 비웃었다. 증거가 있느냐? 뻐비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뻐비는 사또와 이방이 사랑방에서 나눴던 횡령과 살인 모의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재현했다. 날짜, 시간, 액수, 말버릇까지. 군중이 술렁였다. 사또의 얼굴이 굳었다. 저놈을 죽여라. 포졸들이 달려들었다. 그 순간 군중 속 거짓 차림의 사내가 마패를 높이 들었다. 암행어사 출두여. 형장이 뒤집혔다. 암행어사는 이미 장부를 확보하고 있었다. 진짜 장부에는 사또의 횡령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뻐비가 재현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사또와 이방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다. 칠성의 포승줄이 풀렸고 자백서와 노비 문서는 찢겼다. 암행어사가 말했다. 바보라 하여 죄를 뒤집어 씌웠구나. 이것이야말로 나라의 큰 죄다. 칠성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뻐비는 칠성을 붙잡고 울었다. 그날 밤 칠성은 처음으로 아들과 함께 따뜻한 국밥을 먹었다. 며칠 뒤 암행어사는 뻐비를 불렀다. 한양으로 가자. 내 재주는 나라가 써야 한다. 뻐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버지랑 살 거예요. 암행어사가 놀라 물었다. 왜? 뻐비는 웃었다. 아버지는 글도 모르고 셈도 못해요. 제가 없으면 또 속아요. 저는 아버지 이름부터 쓰게 해드릴 거예요. 칠성은 그 말에 한참을 울었다. 암행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효심이 곧 법의 뿌리다. 세월이 흘렀다. 칠성은 늙었고 사람들은 그를 칠성대감이라 불렀다. 그의 집에는 늘 소치 걸렸다. 가난한 사람이 오면 밥을 퍼주고 추운 사람이 오면 불을 쬐게 했다. 뻐비는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그림자 판관이라 불렀다. 관아 사또조차 해결 못하는 일이 생기면 슬그머니 뻐비를 찾았다. 뻐비는 말하곤 했다. 법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칠성은 서툰 손으로 종이에 드디어 자기 이름을 썼다. 그 옆에 아들이 한 글자를 더 써주었다. 법. 돼지우리에서 시작된 인연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되었다. 그날 밤 산골의 달빛은 유난히 따뜻했다.